네, 핫이슈 핫키워드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공전략연구소 이내화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혹시 여러분 베이징 올림픽의 역도 금메달 선수 장미란 선수 아시죠? 장미란, 네. 예, 장미란 선수가 얼마 전에 모처에서 강의를 했는데요. 사실은 기록이 막 올라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바벨을 들고 기록이 오르지 않을 때가 한 1년 반 정도 오르지 않을 때가 있답니다. 그럴 때는 장미란 선수는요, 그냥 반복해서 바벨을 들고 그런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가짜들은 많지만 공짜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힘차게 들이대! 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명지대학교 겸임교수이자 주식회사 잡담의 컨설턴트 강현규 컨설턴트,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효율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죠. 바로 잡매거진에서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우중충하잖아요. 네네. 네. 하지만 봄날이 오겠죠. 그 봄날을 기약하는 핵심 정보만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역시나 잘 부탁드립니다. 자, 두 분과 함께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눠볼 주제 공개합니다. 네, 첫 번째, 비공개 자격 요건, 그리고 두 번째, 성공은 동사형이다입니다. 자, 두 키워드 다 어떤 키워드일지 궁금한데요. 한 번씩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하나씩. 먼저 취업 포털 사이트 사람인에서 조사 결과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업 325곳을 대상으로 신입 채용 시 비공개 자격 조건 여부를 조사를 한 결과 36%가 있다고 답을 했군요. 비공개 자격 조건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이야기죠?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죠. 네. 다양한 형태로. 예를 들면 어떤 기업이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졸업연도가 경과되면 졸업연도 경과 시점에 따라서 감점을 주는 방식도 있습니다. 이런 방식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2015년에 졸업했다면 가중치를 10으로 놓고 10을 다 주는 거죠. 또 2014년에 졸업하면 9점, 2013년도에 졸업하면 3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성별이나 나이나 졸업 시점에 따라서 디스어드밴티지를 충분히 받을 수 있겠죠.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그중에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언론에서는 사실 잘 발표되지 않지만 저는 출신 학교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연령, 졸업 여부, 성별, 결혼 여부도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 비중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예를 들면 여성들의 경우는 결혼을 했다면 아예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양한 비공개 자격 요건들이 있는데 공식적으로 있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애매한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어찌됐건 나이나 성별 때문에 입사가 불리할 수 있다. 이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죠. 사실은 이것은 뭐라 할 수 없는 게 그 회사 측에 나름대로 채용 기준이 있거든요. 업종에 따라서. 그래서 가장 나이를 따지자면 강영규 신입사원이 들어왔는데 저는 대리인데 저분이 나보다 나이가 3살 위에요. 그럼 나는 돌아버리죠. 이런 겁니다. 그래서 네. 이게 나이는 어쩔 수 없이 또 신입이란 그런 개념이 좀 젊은 피를 수혈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게 가장 좀 많고요. 두 번째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모 은행에서 이제 취업이 어렵다 보니까 신입사원 요강을 이제 발표해서 그냥 왕창 온 거죠. 거기에 소위 공인 회계사가 많이 이렇게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을 다 뽑아야 되지만 내부적으로는 기준이 있어서 저분들은 잠시 있다 갈 사람들이다 해서 다 떨어졌다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가지고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내부적으로는 다 그런 기준이 좀 있다. 아까 강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그중에서 좀 학교가 가장 또 많이 네. 이제 차지하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 학교 그리고 또 학력에 따른 차별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이제 흔히 영구직 하면 고학력자를 우리는 상상을 하게 되는데 네. 이런 경우가 전형적인 케이스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면 연구직 같은 경우는 석박사 위주로만 채용을 합니다. 하지만 외부적으로 이런 조건을 공개하지는 않죠. 물론 공개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또 얼마 전에 뉴스에 화제가 된 적이 있는데요. 특정 지역에 특정 출신 학교는 배제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학교 수준을 수능 점수 기준으로 등급을 분류하고 그 등급에 따라서 가중치를 두는 방식인데 이런 경우 이렇게 가중치를 두게 되면 특히 지방대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아예 문이 없어지는 거죠. 절벽이 되는 거죠. 이런 경우도 학력 차별의 아주 전형적인 케이스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앞선 조사 결과 보면은 이제 외모나 종교도 이제 비공개 자격 조건에 포함되는데 종교는 어느 정도 기업의
그런 부분에서 이해가 가긴 하는데 외모도 이게 이루어집니까? 일단 예. 제가 봤을 때 네. 실제 그렇게 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모르겠지만 아나운서 같은 경우는 외모를 보지 않나요? 좀 보기 좋은 외모가 사랑받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예. 뭐 대부분 다 평균 외모를 훨씬 뛰어넘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외모를 보는 이제 기업이 있다라기보다는 외모를 보는 직무가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고객 접점에서 일하는 직무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CS라든지 또 비서 대표적인 게 특히 또 금융권도 외모를 조금 본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네네네, 그래요. 종교 같은 경우는 또 특정 기업에 따라 다르겠죠. 그렇죠. 종교는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고요. 특정 기업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예. 이제 그것을 비저널이라고 하는데요. 종교를 비즈니스의 큰 어떤 뭐 미션으로 보시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네, 네. 말하기 좀 그런데 거기에서는 자격 요건이 그것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요건이 안 되면 입사가 좀 안 되는 어디라고 말은 못 오겠습니다. 네. 예. 면접시에 이제 관련 질문을 예. 하기도 하고. 그렇죠. 이게 이제 이력서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네. 갑자기 그 회사 준비한다면 뭐 없던 기독교가 생기고 없던 천주교가 생기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예, 방송하시는 분들 중에는 그 개종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수시로 어떤 방송국에서 이제 섭외가 오느냐에 따라서. 자, 그리고 또 입사 자격 조건을 비공개로 한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비공개로 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욕먹을까 봐겠죠. 네, 그렇겠죠. 이제 뭐 언론에 나온 발표 자료를 보면 대부분 굳이 밝힐 필요가 없어서 이 이유 때문에 비공개 자격 요건을 가지고 간다고 돼 있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법으로 제한하거나 권장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예, 예. 비공개하는 경우가. 그래서 가장 큰 이유는 회사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밝히지 못하는 거죠. 저도 뭐 인사팀장 할 때 비공개 요건이 있었지만 그걸 대외적으로 밝힐 수는 없습니다. 예, 비난을 감수해야 되니까요. 또 회사 이미지도 추락할 수 있고. 네, 그게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로 이제 비공개 자격 요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어찌됐건 여러분들은 뭐 두루두루 다 신경 쓰셔야 될 부분이 많다라는 거, 이렇게 정리를 좀 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죠. 앞서 보신 것처럼 성공은 동사형이다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대표님? 제가 이제 얼마 전에요, 뭐 취업 진로학회 모임에 가서 네. 이제 뭐 참석해서 좀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대학 관계자가 나와서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대학생들의 모습. 그러니까 치열한 것 같지만 1, 2학년 때 대학생들 보면 아무 생각이 없다는 거죠. 아무 생각. 그러니까 생각조차도 없다는 것인데 사실 저는 강의를 하면서 성공은 움직이는 것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중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문은 스승이 열어주지만 그곳으로 들어가는 것은 자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굳이 말씀드려서 말로만 밥을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좀 행동으로 좀 옮겨봐라. 취직을 하겠다, 취업을 준비하겠다. 것을 생각에만 그치지 말고 좀 움직여달라. 제가 늘 강조하는 들이대봐라 이런 뜻입니다. 예. 성공은 움직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행동과 예. 또는 결심에 따른 실천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2년도 월드컵을 유치했을 때 네. 그 상암 운동장에 크게 붙어있던 그 플랜카드에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게 있었어요. 저는 그걸 보고 잠시 그때 생각했는데 꿈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꿈은 만들어가는 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성공은 행동의 산물이지 생각의 산물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성공은 동사형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성공하는 사람들, 동사형의 사람들의 그 특징 뭐가 있을까요? 예, 간단하게 퀴즈 문제를 하나 내겠는데요. 네.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라면의 상품명은 뭘까요? 가장 많이 팔린 라면. 이 세상에서. 이 예. 세상에서 가장 많이 예. 팔린 라면? 뭐죠? 있겠죠. 뭐 여러분들은 무슨 무슨 좀 예. 상호를 말할까봐 좀. 예, 그건 아니고요. 예, 사실은 했더라면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뭐뭐 했더라면. 그래서 그걸 많이 한다는 것이어서 명사형 사람들은 늘 생각만 하고 있고 사실 이제 성공한 그 동사형 사람들은 바로 이제 들이댄다는 뜻인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고 선대그룹을 창업한 고 정종 회장님은 뭘 좀 해봐라, 시도해봐라. 하면 보통 구성원들이 회장님 그건 좀 어렵겠는데 그러면 바로 이렇게 질책 건다는 거 해봤어 이렇게 한다는 거죠. 한번 들이대 보라는 뜻입니다. 네, 했더라면이라는 후회를 하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들 되셔야 된다는 말씀이시고요. 우리 강영규 컨설턴트도 오늘 또 성공을 위한 팁을 한번 전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네. 인터내셔널 회장이자 그 세계적인 성공학 강사인 브라이언 트레이시라고 있습니다. 네. 이분이 가장 강조하는 게 있는데요. 우선 원대한 비전과
구체적인 목표를 가져가라. 저는 대학생들한테 꼭 필요한 얘기가 아닌가 싶어요. 아까 이능화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학생들이 움직이려면 실행하려면 우선은 구체적인 목표가 있어야 되겠죠. 두 번째는 자신을 사랑하는 자존감이 있어야 된다. 전에 월드뱅크 인사 담당자가 와서 한 얘기가 참 기억에 남습니다. 이분이 이제 다국적 출신의 인재들을 많이 뽑고 있잖아요. 근데 특히 한국 학생들은 실제 채용을 해서 활용을 해보면 너무 훌륭하다는 거야. 성실하고 뭐 기획력도 뛰어나고.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답니다. 뭐죠? 면접장에 와서 자신감이 다른 나라 출신에 비해서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 학생들이 오히려 자기 자신을 소중히 하고 또 사랑하는 자존감이 굉장히 필요하다. 세 번째로는 포기하지 않는 근성이죠. 포기하지 않으면 기회는 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고요. 제 생각을 한 가지 추가하자면 저는 저학년 때는 지도 밖으로 행군하는 게 필요하다. 네. 그래서 안에 갇혀 있기보다는 또 넓게 보고 많은 경험을 하는 게 굳이 취업이 아니더라도 성공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이대하 대표님도 취업 준비생들이 지금부터 할 수 있는 실천 방법. 사실 제가 한번 만들어봤는데요. 나작지라는 체조인데요. 나작지? 예, 나. 이게 무엇인가 같은 도모하고 싶으면 나부터 지금. 나부터. 작은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것부터. 그다음에 지. 바로 지금 시작하라는 뜻인데요. 아까 우리 강 대표님 말씀하신 데를 제가 하나 좀 조언해 보면 그게 바로 꿈끼 깡 같아요. 꿈, 그다음에 끼도 있어야 하고 근성 깡도 있어야 된다. 이것도 바로 나작지로 이렇게 꿈끼 깡 되면 좋지 않겠냐 생각해 봅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취업 준비생들이 또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될 이야기를 전해주셨습니다. 하디슈 하키오도 함께해 주신 두 분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